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현재 축구협회의 황선홍 감독이 지명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간 황선홍 감독에 대해 축구협회의 임기응변으로 감독직에 올랐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이 제외된 사안에 대해 축구계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황선홍 감독이 감독직을 거부해야 했는데 왜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감독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예상치 못한 코치진이 선임되면서 축구계에 충격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협회의 결정으로 마이클 김 수석 코치가 선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하극상 관련 3인방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김 수석 코치가 보유한 엄청난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선홍 감독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축구협회 및 축구계가 크게 놀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황선홍 감독의 선정은 결국 축협의 편의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이 중에는 박항서 감독도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황선홍 감독이 선출되기 직전에는 박항서 감독이 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으며, 박항서 감독은 태국을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감독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선택받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선홍 감독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번 최종 후보 3명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종료되었는데,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은 반드시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제1후보인 황선홍이 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과정과 유사하게 누군가의 독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어 축구협회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축구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언론에서도 박항서 감독이 선임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항서의 임시감독 직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베트남의 박난 클럽에서도 박 감독의 컨설턴트 역할과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축협 관계자인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박항서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박항서가 너무 잘할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태국에 대해 이 연승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의 전술이 클린스만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론이 박항서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박항서가 모든 주목을 받아 국민들이 박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요구할 것이고, 이는 축협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와 유사한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 축협의 고위층과는 매우 대조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축협은 박항서를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선홍 감독은 뜻밖의 행동을 취했고, 이는 축협과 하극상의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마이클 김 수석 코치를 선임한 것인데, 이는 조용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김이 이번에 수석 코치로 선임된 것에 대해 의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의 고위 관계자들은 황선홍 감독의 이 조치에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김 코치는 이전에 벤투 감독단에서 코치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클린스만 감독과도 협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마이클 김 코치에게 코치로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스카우터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이클 김 코치에 대한 강등과도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김 코치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퇴사해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축협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김 코치도 대충 근무하는 척만 하면서 월급만 받고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카우트 업무를 조금만 하고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나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김 코치는 클린스만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코치직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는 사실상 한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벤투를 지원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취한 행동은 마이클 김의 자존심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클린스만과 축협 회장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은 마이클 김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 김은 축협을 떠나고 스카우트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에 기여한 마이클 김은 찬밥 대우를 받아 결국 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후 클린스만은 약간의 팀만을 선택하거나 놀러다니며 아시안컵 4강 탈락과 하극상 문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외신에서도 하극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마이클 김이 감독과 한국 선수들 간의 연결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 떠나면서 생겨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벤투 시절에는 마이클 김이 벤투 감독과 함께 선수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며, 하극상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역시 선발 출전에서 제대로 뛰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이클 김이 보여준 이러한 역량으로 클린스만은 즉각적으로 벤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클린스만은 팀 내의 조화와 하극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축협회장 등과 관련된 클린스만은 벤투의 영향이 뚜렷한 마이클 김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마이클 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수석 코치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축협이 이번 수석 코치 임명에 대해 매우 당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김 코치는 3인방뿐만 아니라 클린스만 시절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클린스만을 신속히 대체함으로써 대표팀을 재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극상 문제는 국가대표팀 내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대표팀의 양현준과 이승우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현준은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미드필더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승우는 선후배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위계 질서가 유지되도록 행동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구 팬들은 이승우가 대표팀 내에서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우가 선배 선수들을 존중하고 대표팀 내부의 조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는 올해 27세로 30대와 20대 초반 선수들 간의 조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승우가 승선하면 기존 멤버 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극상 사건의 징계를 통해 정말로 배제해야 할 멤버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표팀의 새로운 코치진은 현재 축구 환경에서 위계 질서가 상당히 허물어진 것으로 인식되지만, 중요한 것은 선을 너무 과도하게 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배와 선배 간에 약 9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너무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심리적인 타격으로 인해 PSG에서도 활약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최근 이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켜 그에게 대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최저 평점을 받으며 후반 시작 직후 교체되며 창피를 겪었습니다. 그의 부진한 경기로 엘리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에서는 렌 경기 후 이강인에게 3.5점의 평점을 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을 다음 소집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부진과 정몽규 회장이 언급한 일종의 징계적 조치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금 무리하게 이강인을 소집해봤자 국내에서 매우 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과의 갈등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현재 팀 분위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팀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태국과의 경기를 맞이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정식 감독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마이클 김 수석 코치가 부임한 후에 한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